구체화된 증거, 핵심들의 시인. 몰랐다는 송영길 전 대표. 몰랐다는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새롭게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 또 다른 녹취 파일. 2021년 4월 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내구 감사협회 장관의 통화입니다. 이정근 부총장이 얘기합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레구가 돈 많이 썼나라고 나에게 묻더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레구가 돈 많이 썼냐라고 나한테 묻더라 라고 얘기하는 대화가 녹취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이 녹음 파일 내용이 맞다, 돈봉투 조성이 맞다라고 시인한 걸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캠프 사무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추가 전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검찰은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다. 더 나아가 당사자들은 돈 봉투를 뿌린 일도 없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지금 녹취가 구체적이고 지금 공개된 이 녹취를 보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 대표가 레구 돈 많이 썼냐라고 묻더라. 이 말인즉슨 어떤 상황일까요? 강내구 협회장에게 너 돈 많이 썼어. 대표도 다 알고 있어. 라는 일종의 격려 내지는 공치사 내지는 송 대표의 걱정 뭐 이런 걸로 읽힌다는 분석이 있던데 언론인 출신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모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우리 뭐 채널A 파리 특파원이 직접 만나서 이제 들은 이야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때 그 녹취록의 돈이라는 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다른 돈을 의미하는 거다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정황이 너무 분명해서 아마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텐데 어쩌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최근에 그 반응에 좀 서운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의 그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손을 더럽혀가면서까지 일을 했는데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더더욱 검찰에 좀 수사 협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통 이제 법조인 뭐 친구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이렇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1심에서 굉장히 큰 형량을 받으면 그 뒤로는 술술 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 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건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10억 정도의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의 징역형 아주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더 이번 수사에도 좀 정신을 차리고 나만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강내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그 돈은 그 돈이겠죠.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돈을 조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돈을 조달했겠죠. 사업가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돈 많이 썼겠다라는 뭐 걱정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당신들이 고생한 걸 알고 있어라고 해야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강내구 감사협회장 고생했지 다 송영길 전 대표도 알고 있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도 통화에서 일부러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송 전 대표가 당시 돈봉투 살포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내구 뭐 전 감사가 얘기하는 걸로만 치고 그다음에 녹취록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저는 송 대표가 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내구란 사람이 경선에 깊이 개입해 있었고 특히나 이 자금 조달과 자금을 살포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레구가 많이 썼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라면 저는 대강의 윤곽을 송영길 전 대표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요. 어제 뭐 저희가
파리로부터 해서 특파원들 통화 내용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만은 여전히 송영길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서 수사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뭐 제대로 되려면, 그리고 이렇게 아주 냄새가 고약한 돈과 관련한 정치 행태가 없어지려면 빨리 와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실을 좀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박정호 의원님, 요 대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선거를 뛰는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워낙 뭐 캠프에 일이 많으니까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마련한 인물, 여기저기서 돈을 조달해서 돈을 마련한 인물의 공이 어찌 보면 불법이지만 제일 클 텐데, 레구가 돈 많이 썼니? 라는 이 후보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확하게 누가 돈을 마련했고 누가 애썼다, 그걸 딱 찝잖아요. 그냥 제가 뭐 소설같이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과거 정치 행태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무슨 사람을 모아오는 거, 조직을 만드는 거 이전에 이 자금이라는 걸 조달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아주 친근한 표현으로 레구가 돈 많이 썼니? 라고 물어볼 정도면, 강내구 감사가 송영길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이번 경선에 참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대표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 이만큼 많이 조달했어요 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송영길 대표 측근의 주변에 누가 이번에 강내구 감사가 엄청나게 자금 조달하고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치하를 해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라는 무언가의 중간 다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다. 그러면 이 전체 세부적으로 뭐 10분인지 2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봉투가 몇백만 원씩 갔다라는 구체적인 거를 송영길 대표가 인지는 못했더라도 이게 9천만 원인지 3억인지라는 돈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서 어느 선으로 배포가 됐다는 거는 저는 대강의 윤곽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 녹취록의 전후 맥락을 더 들어봐야 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직접 육성이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 전 대표의 말이다라며 전한 전원 형태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돈을 만들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감사협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돈 봉투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정근 전 부총장도 강내구 협회장도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부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8천만 원 조성 혐의,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정근의 비슷한 진술도 검찰은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다라는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수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수사의 좀 난이도도 함께 좀 평가해 주신다면, 돈을 마련했다라는 강래구도 8천만 원 자금 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정근 부총장은 전후 맥락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는 이제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뿌려진 거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 그다음에 돈을 전달한 경위.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전달자들이 누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수사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 자금할지 뇌물은 현금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달했더랄지 이제 받는 사람, 아니면 뭐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뇌물죄나 정치자금법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있는데, 녹취록이 단순히 이제 돈을 뿌렸다는 내용이 아니고 봉투를 몇 개 만들었다, 얼마다, 누구를 통해서 돈을 뿌렸다, 이런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의 음성이 본인들에게 맞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장 핵심인 녹취록에 갖고 있던 당사자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제 검찰에다 다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이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검찰에 다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자금을 마련한 이제 강내구 감사위원이 또 일부 다 인정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전달한 강모 전 구의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는 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아까 말씀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제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전달한 이유가 송영길 전 대표를 대표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결국 목적 달성했고 아까 레고가 돈 많이 썼느냐 이 말은 레고가 나의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대표가 되면 뭔가 신경 좀 많이 써줘야지 이런 뉘앙스가 돼요. 근데 이런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니고 이성만 의원이 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달하겠다고 하니까 이정은 전 부총장이 오빠 나한테 줘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 야 이미 송영길 대표한테 이 얘기 했는데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돈에 관련해서는 송 대표에게만 얘기하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송 대표가 보고하거나 지시했거나 이런 걸 했다는 것이 너무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이제 송 대표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제 송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걸로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공개됐던 주요한 녹취록의 주요 내용들 과연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기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응. 내가 요즘 거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주요 녹취 들으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조금 뭐랄까 거슬린다고나 할까요? 호칭이 오빠,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다 오빠라고 하네요. 거슬리죠. 예. 제가 듣기도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삼자가 들으니까 이제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한데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인연이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사귀었는지 그거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언론의 관심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이쪽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았어야지 왜 몰랐냐 이렇게 막 몰아가기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또 몰아갈 수도 없는 뭐 그런 이제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든 이거는 당의 공식 기구, 당의 공식 조직 또는 당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당대회 과정의 특정 캠프, 송영길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길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이 당의 어떤 생채기를 낸다든지 당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든지 이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송영길 대표라든지 또는 그 캠프에서 함께 일을 도모했던 분들이 오늘 한 이야기가 내일 뒤집힌다든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군데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빨리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졌다라는 의혹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10에서 20명 검찰은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특정한 상황이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송영길 개파가 아닌 다른 개파 의원들에게도 이 돈 봉투가 전해졌다라는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검찰이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언제쯤 할 것인지 과연 이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